동네 사람들 눈에는 늘 무뚝뚝한 딸이 있었다. 시장 골목을 걸을 때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도 어머니 곁에서 말없이 그림자처럼 서 있는 아이. 불효자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말하지 못한 병이 그 아이의 침묵을 길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장터로 향한다. 딸은 한 발짝 뒤에서 따라붙는다.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럽다. 무, 배추, 두부 한 모. 어머니가 고르는 동안 딸은 계산대 앞에서 멈춰선다. 대신 들어달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다가 조용히 삼켜진다. 그녀는 알고 있다. 어지러움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무거운 것을 들면 숨이 가빠진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표현할 수 없다. 괜찮은 척해야 한다. 집에 돌아오면 딸은 방문을 닫고 선풍기를 켠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낸다. 물컵 속 약 하나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 단 3초. 그 3초가 하루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다. 어머니가 문을 열까봐. 그녀는 약을 먹고 나서 항상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컵을 헹구고 봉투를 다시 숨기고 거울을 본다. 얼굴에 아픈 기색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어머니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다. 바깥에서는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재빨리 책상에 앉아 아무것도 아닌 척한다. 밥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린다. 네, 금방 갈게요. 그녀가 대답한다.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함이 담겨 있다. 식탁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는다. 국물이 뜨겁다. 숟가락을 드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린다.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한다. 그녀는 안도한다. 오늘도 무사히 넘어갔다고 생각한다. 장바구니도 안 들어? 요즘 애들은 참. 이웃의 말은 스테인리스 그릇처럼 차갑게 울린다. 어머니는 들은 척도 못한 채 웃음으로 넘긴다. 하지만 한밤중 베개를 적시는 것은 늘 서운함이었다. 딸은 그 울음을 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얇은 숨소리를. 어머니가 혼자 훌쩍이는 소리를. 그래서 더더욱 말할 수 없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우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동네 할머니들의 시선이 따갑다. 저 애 참 싸늘해 보여. 엄마가 고생이 많겠어. 그들의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그녀의 귀에 닿는다. 그녀는 고개를 더 숙인다. 변명하고 싶다. 자신도 엄마를 사랑한다고 아프니까 그런 거라고. 하지만 말하면 어머니가 더 아파할 것이다. 자식이 아프다는 사실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오해받는 편을 택한다. 미운 딸로 남는 것이 아픈 딸로 판명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이웃들 앞에서 딸을 감싼다. 우리 애는 원래 과묵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한숨을 쉰다.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며 딸은 더욱 마음이 아파온다. 그녀는 생각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할까? 언제까지 어머니를 속여야 할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오늘 하루만 더, 내일 하루만 더 버텨보자고 다짐할 뿐이다. 식탁 위에는 된장국과 계란말이. 딸은 숟가락을 잡아들다가 멈추고 반찬 접시를 어머니 쪽으로 밀어둔다. 먹어요라는 한마디 대신 그날도 딸은 조용히 집안일 목록을 머릿속에 정리한다. 쓰레기 배출 시간 확인하기. 수도꼭지 수압 점검하기. 가스레인지 밸브 잠그기. 말은 없지만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랑이 집안을 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무뚝뚝하다. 그녀는 어머니가 보지 않는 틈에 움직인다. 어머니가 잠든 새벽에는 화장실을 청소한다. 어머니가 시장 나간 사이에는 바닥을 닦는다. 작은 일들이지만 그녀 나름의 표현이다. 말로 하지 못하는 사랑의 언어다. 어머니는 그런 딸의 마음을 반쯤은 안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돌아서 표현하는지 궁금하다. 그녀는 어머니의 등을 바라본다.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흔적들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더욱 미안하다. 자신이 더 아픈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녁 설거지를 할 때 어머니와 딸은 나란히 선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딸은 물기를 닦는다. 말은 없지만 호흡이 맞다. 그 순간만큼은 평화롭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딸은 병원에 선다. 접수창고 앞 하얀 벽에 붙은 안내문들이 줄지어 서 있다. 재검 권유. 용지 한 장이 내미 문장 하나가 하루의 표정을 바꾼다. 그녀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다. 주변에는 가족과 함께 온 환자들이 많다. 누군가는 남편과 누군가는 자녀와 함께다. 혼자 온 사람은 그녀뿐인 것 같다. 시계를 본다. 어머니는 지금쯤 점심을 드시고 있을 것이다. 78번 환자분. 호명이 들린다. 그녀의 번호다. 진료실에 들어간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설명한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귀에 들어왔다가 나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다.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는 것. 딸은 핸드폰 메모장에 다음 일정을 적는다. 약 먹는 시간, 물 300ml, 다음 체열 날짜.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한다. 실수할 여유가 없다. 어머니가 눈치챌 여지를 주면 안 된다. 처방전을 받아 들고 약국으로 향한다. 약사는 친절하게 복용법을 설명해 준다. 하루 3번 식후 30분.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내원할 것.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모든 말을 귀담아 듣는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녀는 연습한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목소리를. 어머니 앞에서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한다. 그것이 그녀가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한다. 저녁장을 보고 돌아오던 날 어머니는 골목 어귀에서 잠시 멈춘다. 장바구니가 평소보다 무겁다. 쌀 한 포와 김치까지 샀기 때문이다. 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망설여진다. 같이 좀 들자. 어머니가 말한다. 딸은 손을 내밀었다가 어지러움이 스쳐가자 조심히 손을 거둔다. 순간적인 현기증이 일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친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실망한다. 또 거절당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혼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다. 계단을 오르면서 한 번씩 멈춰 선다. 숨이 차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실감한다. 우리 애는 왜 이리 무뚝뚝할까? 어머니가 속으로 중얼거린다. 다른 집 아이들은 어머니 짐도 들어주고 팔짱도 끼고 다니는데 우리 딸은 왜 그렇지 못할까 싶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혼자 씁쓸한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한다. 딸은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어지러운 증상 때문에 누워있는 것인데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른다. 그저 피곤해서 쉬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하다. 딸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껴진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야기를 나누려 했는데 요즘에는 그마저도 줄어든 것 같다. 혹시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을까 되돌아본다. 빨래를 걷던 어머니의 손끝이 딸의 가방에 닿는다. 지퍼 좀 닫아야지. 무심코 영 가방 속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눈에 밟힌다. 약국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다. 어머니는 잠시 멈춘다. 이상하다. 딸이 언제 약국에 갔을까? 감기약이라도 사왔나 싶어 봉투를 자세히 본다. 복용법 재방문 날짜까지 적혀 있다. 이건 단순한 감기약이 아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요동친다. 설마 딸이 아픈 건 아닐까? 그럼 언제부터였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오해와 서운함이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소리가 집안에 들리는 듯하다. 그동안의 딸의 행동들이 새롭게 보인다. 장바구니를 들지 않으려 했던 것, 계단을 천천히 오르던 것, 자주 방에서 쉬던 것, 모든 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어머니는 봉투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물어봐야 할까? 딸이 숨긴 이유가 있을 텐데 자신이 먼저 꺼내는 것이 맞을까? 결국 어머니는 결심한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 딸이 혼자 아파하고 있다면 그건 어머니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저녁 때 이야기를 꺼내기로 한다. 저녁 식탁 국물이 아직 끓는다. 어머니는 딸의 숟가락이 멈춘 순간을 기다렸다가 봉투를 꺼낸다. 이게 뭐니?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는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들킬 줄은 몰랐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딸의 눈동자가 잠깐 떨린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어머니의 눈빛이 간절하다. 걱정과 섭섭함이 뒤섞인 표정이다. 엄마 미안해요. 겨우 나온 말이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에 대한 사과다. 혼자 아팠던 것, 걱정을 끼쳐드린 것, 오해받게 만든 것 모든 것에 대한 미안함이다. 어머니는 봉투를 내려다본다. 복용 날짜를 보니 몇 달째 약을 먹고 있었던 것 같다. 그동안 딸이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언제부터였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딸은 대답하기 어렵다. 정확한 날짜를 말하면 어머니가 더 자책할 것 같다. 그래도 이제는 숨길 수 없다. 딸은 조심조심 이야기를 꺼낸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자주 무겁고 이유 없이 숨이 가빠졌던 일. 검사를 받으러 혼자 병원을 들락거렸던 일. 약을 먹는 시간마다 문고리를 한 번 더 확인했던 일들을.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딸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진단명을 말하기가 어렵다. 어머니가 충격받을까봐 두렵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는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딸이 모든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엄마가 늘 고생하시잖아요. 내가 또 걱정거리 되면 싫었어요. 딸이 말한다. 이것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다.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다는 말.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말.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밖으로 나간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두려움, 외로움, 미안한 모든 감정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온다. 어머니도 울먹인다. 바보 같은 것. 엄마 걱정은 누가 하라고 딸을 꾸짖는 말이지만 사랑이 담겨 있다. 혼자 아파한 딸이 안쓰럽고 동시에 자신을 생각해준 마음이 고맙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소리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딸의 옆에 앉는다. 그리고 가만히 앉는다. 바보 같은 것. 왜 혼자 아파했니?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늦게 도착한 안심이었다. 어머니의 품에서 딸은 더 크게 운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토해낸다. 어머니의 손이 딸의 등을 토닥인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반복되는 말 속에 모든 위로가 담겨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 딸은 어머니의 품에서 조금씩 진정된다. 이렇게 안겨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어릴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다. 어머니의 체온이 따뜻하다. 앞으로는 혼자 하지 마. 어머니가 말한다. 병원도 같이 가고 약도 같이 챙기자. 딸은 고개를 끄덕인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한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딸의 병에 대한 것, 치료 계획,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까지.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눈다. 그날 밤 된장국은 유난히 짭짤했다. 어머니의 눈물 때문일까? 내가 든다, 장바구니. 병원은 같이 가자. 딸은 고개를 끄덕인다. 응. 짧은 대답 뒤에 길고 단단한 약속이 붙는다. 다시 차려진 저녁상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는다. 같은 밥, 같은 반찬이지만 느낌이 다르다. 무거웠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딸은 이제 어머니 앞에서도 편하게 숨 쉴 수 있을 것 같다. 내일부터는 약 먹는 시간 알려줘. 내가 챙겨줄게. 어머니가 말한다. 딸은 감사하다. 혼자 챙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약봉투를 자세히 본다. 복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읽는다. 이거 부작용 있으면 바로 말해. 딸은 약속한다. 이젠 숨지 않겠다. 함께 가겠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분위기가 한결 부드럽다. 어머니는 딸의 컵을 씻어주고 딸은 어머니의 그릇을 닦아준다. 작은 배려가 오간다. 그날 밤 딸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든다. 약을 숨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딸이 혼자 아파하지 않는다는 안도감으로 깊은 잠에 든다. 아침 장터로 가는 길 장바구니 손잡이가 오늘은 두 사람이 나눠든다. 딸은 어제보다 한결 가벼운 마음이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딸과의 거리가 좁혀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이웃이 또 수군거린다. 어라 오늘은 잘 드네? 어머니는 슬쩍 웃는다. 우리 애 원래 잘해요. 제가 못 봤을 뿐이죠. 딸을 감싸는 말이다. 더 이상 딸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마음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분위기가 다르다. 딸이 먼저 나서서 무거운 것을 든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다.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지켜본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걷는다. 예전처럼 딸이 한 발짝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옆에서 함께 걷는다. 작은 변화지만 의미가 크다. 집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정리할 때 딸은 약 먹을 시간을 확인한다. 엄마 30분 후에 약 먹어야 해요. 어머니는 알겠다며 알람을 맞춘다. 이제는 함께 챙기는 일이 되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딸은 어머니에게 병원 진료 일정을 알려준다. 다음 주 화요일에 가야 해요. 어머니는 달력에 표시한다. 같이 가자. 딸은 고개를 끄덕인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무뚝뚝한 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은 꼭 크게 떠들지 않아도 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어머니는 안다. 딸의 침묵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주머니에는 약봉투 복용표가 접혀 들어가 있다. 딸이 약 먹을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기 위해서다. 작은 메모지지만 두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끈이다. 딸의 메모장에는 오늘의 체크리스트가 늘었다. 약 복용, 물 섭취량, 컨디션 체크,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라는 한 줄이 추가되었다. 이제 병원 갈 때도 혼자가 아니다. 어머니가 함께 간다. 의사의 설명을 들을 때도 두 사람이 함께 듣는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머니가 대신 물어봐 주기도 한다. 딸은 혼자 난치병과 맞서야 한다는 무게에서 벗어났다. 약을 먹을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물을 준비해 준다. 약 먹을 시간이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알려준다. 딸은 더 이상 숨어서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당당하게 어머니 앞에서 먹을 수 있다. 집안일도 이제는 나누어서 한다. 딸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맡고 무거운 일은 어머니가 한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집안 곳곳에 스며든다. 저녁 시간 두 사람은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눈다. 딸의 컨디션은 어땠는지, 약은 제때 먹었는지, 특별히 힘든 일은 없었는지. 작은 대화들이 쌓여가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밤이 되면 딸은 어머니에게 말한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어머니는 대답한다. 우리가 뭘? 가족인데? 간단한 대화지만 그 안에는 변하지 않을 사랑이 담겨 있다. 난치병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사랑이.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이 적은 가족이 있나요? 그 침묵 뒤에는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밥 한 끼 함께 하면서 마음의 숨을 나눠보세요. 때로는 사랑이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이 무관심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